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그런 식으로 지원할 때도 다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악용된 경우죠. 남북한이 대결할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남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100만 명, 300만 명도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죠.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인권, 자유, 그리고 돈인 것입니다. 인권, 자유, 돈. 우리의 군사력으로 북한의 남침을 저지를 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방패입니다. 우리의 국군은 창으로 남 찌르는 그런 공격용이 아니죠. 수비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유, 이것은 우리의 창입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내가지고 북한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동서냉전시대 때 미국이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돈을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김대중 노무현 씨가 썼던 대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로 쓴다든지, 돈을 주적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쓴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국가적 자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온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민 교양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동시에 국가 엘리트층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인류 국가는 국민이 인류 국민이라야 됩니다. 동시에 국가 엘리트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인류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트층은 뭐냐? 1914년에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빙산을 맞아가지고 침몰했습니다. 승객이 2,500명이 타고 있었어요. 거기에 구명보트가 1,20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우선, 어린이 우선 해가지고 태웠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혼란이 없었어요. 1등석에 타고 있던 남자의 80%가 죽었습니다. 2등석에 타고 있던 남자의 70%가 죽었어요. 1등석, 2등석에 타고 있던 여자 어린애들 95%가 다 구조가 됐습니다. 특히 영국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악단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악단이 내가 깔아줄 때까지 연주를 하고 찬송가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한일 간의 여객선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한국의 엘리트층은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냐? 웨스트모렐랜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남전쟁 때 주월 미군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제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101 공정사단이라고 정예부대의 사단장이었습니다. 부임해서 낙하훈련을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낙하했던 7명의 사병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훈련을 정지하지 않고 다시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 전쟁인데 날씨가 나쁘다고 훈련을 그만둘 수 있느냐? 그러나 이번에도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는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병들은 대기시켜 놓고 사단장이 혼자서 낙하를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은 훈련 중단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새 WBC 야구팀이 준우승을 했다고 해가지고 병역 면제 특혜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문화부 장관이 가수들도 좀 병역 면제 특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가포르는
어떠냐? 국민 개병제를 쓰고 있습니다. 인구 350만에 현역이 7만입니다. 예비군 30만이에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주국방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18살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병역 연기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병역을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병역을 필요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는 면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병역 면제를 해주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야구 선수 중에 테드 윌리엄즈라고 베이브 루스 다음으로 가는 유명한 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성기 때 4년 동안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에 징집됐습니다. 그 4년이 없었으면 아마 홈런 기록을 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결국 국가 엘리트층이 존재하는 나라냐 아니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우리가 130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결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김정일이가 적화통일하겠다고 남침한 걸 빼면은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만 했지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결심을 해가지고 국가를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국가 지도부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랑으로 여깁니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세계 인류 국가는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인 통치가 길었던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인류 국가가 된 나라는 예외 없이 군인들, 무사들, 기사들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부국 강병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법치주의가 정착이 되고 국민들이 근검성실하고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군사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유교가 들어오면서 과거 시험이 고려 광종시대 때부터 채용이 되면서 글자를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잘 돼야 되는데 왜 한국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왜 식민지로 가버렸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화두로서 지난 1000년 동안에 군인들이 집권하던 시대가 약 130년이 있었습니다. 무신 정권 100년, 그리고 최근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0년입니다. 박정희 때 부국강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탕을 두고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리버럴 오토리테리언,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바탕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자유지향적 권위주의 통치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 세력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민주화 세력 안에 친북 좌익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의미는 민주화를 하더라도 헌법적 질서 안에서 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민주화를 만드는데 주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